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이근석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프 A 시간에는 질병 후유 장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용하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가 걸렸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보험료 측면으로 한번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이 장애의 원인이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후천적인 질병으로 오는 게 한 56%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후천적인 사고로 한 34% 정도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후천적인 질병, 즉 질병과 관련된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약을 넣는지, 왜 이 특약을 가입해야 되는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유장애가 왜 적기라고 제가 보느냐 하면 후유장애 부분은 손해보험사만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관 내용하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그러면 보험학적 측면에서 보면 질병은 재해나 또는 상해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전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질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심신의 어떤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측면에서 보면 약관의 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부분, 그다음에 치유된 후,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 이 네 가지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거는 장애의 원인이 이제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장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정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치유된 후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치유된 후라는 것은 치료의 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되고 그 정상이 고정된 상태를 치유된 후라고 약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장래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그 의학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의사가 그 환자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그 정상이 고정된 시점에 그때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구적인 부분과 좀 배치되는 게 이제 한시장애인데요. 이 한시장애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한시장애가 있으면 한시장애 지급률 20%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꼭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체에서 어떤 신체에 그러면 후유장애가 걸리면 받을 수 있는지 그 신체 부위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관에서는 신체 부위를 13곳으로 우리 신체 부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눈입니다. 눈은 우리가 이제 시력 관련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귀는 좌우가 있죠. 이 청력과 관련된 부분이 그다음에 코는 이제 후각 기능이고 냄새를 맡는 부분이 상실됐을 때 질병 후유장애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하는 기능하고 씹어먹는 기능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모, 우리 외모라는 게 이제 우리 이 안면부에 어때 다치면 그 외모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척추체가 있고요. 그리고 체간골이라 그래서 우리 가슴뼈라든지 빗장뼈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팔, 그다음에 다리,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그다음에 흉복부 장기하고 비뇨생식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를 다쳤을 때 이제 신경계냐 정신계냐 이 13가지를 보험회사에서는 이 장애 분류표에 분류하고 여기에 각각의 장애가 해당되면 거기에 맞는 가입된 그 지급률이 나오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 분류표가 있는데 이걸 하나 좀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변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애 분류표는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2005년 4월 1일 사실은 이 보험 측면에서 이 장애 부분에 있어서 이 2005년 4월 1일은 되게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그전에는 장애 급수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급부터 6급. 손해보험사는 그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로 했고요. 그래서 2005년 4월 1일 날 이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각각 그 다르게 평가하는 장애 방법을 통합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통합 적용해서 가입금액 곱하기 지급률로 판정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특이할 점은 2018년 4월 1일이죠. 작년 4월 달에 또 약관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개정된 부분들은 학생 개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분들은 다 개정 이후 내용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제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 생식기 장기에 있어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6가지의 어떤 장기 쪽에 이제 뭐 절제가 있었을 경우에 50% 장애가 된 장애 지급률이 지워지게 됩니다. 예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암으로 인해서 위를 전절제한 경우에 50%입니다. 그리고 간암으로 해서 간의 4분의 3 이상을 절제했을 경우에도 50%고요. 그리고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 절제. 그다음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췌장을 전체 드러내는 그런 행위. 그리고 생식기 관련해서 난소암, 고환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제가 됐을 경우에는 50%의 후유장애 지급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넘어갈 수 있던 그런 후유장애 어떤 건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병 후유장애 인공관절.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 관절에 이상이 생겼을 인공관절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게 30% 장애 지급률이 나옵니다. 2008년 4월 1일 이전에는 30%고요. 그 이후는 20%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올 수 있겠죠. CDR 척도로 평가하는 이 치매. 그리고 디스크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라 그러는데 의학적으로 약관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장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나 난소 이런 장기를 드러냈을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질병 후유 장애의 어떤 발생 부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아에 결손이 생겼을 때도 질병 후유 장애가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청력 장애,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럼 나이 들면서 노화 과정에서 오는 이런 청력 장애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쪽의 장애도 해당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혈액 투석이라든지 또는 복막 투석 같은 경우도 후유장애, 질병 후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제 여러 질병 후유장애 신체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약관 규정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 후유장애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질병 후유장애 장애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겁니다. 의사가 장애 진단을 내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제가 이제 180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진단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80일 정도 시점 돼서 장애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신체 부위는 180일로 평가하지만 별도로 정한 장애 판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 180일 정황을 적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신경계라든지 그다음에 정신 행동 관련된 부분은 보통 24개월 또는 1년 이렇게 평가 기간이 달라지는다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질병 후유 장애 부분의 여러 가지 약관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보험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료. 사실 이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제가 뽑아온 내용인데 표준형으로 3천만 원 가입 금액에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을 경우에 남자하고 여자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항은 남자보다 여자가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세 같은 경우는 28,000원, 그다음에 30세는 36,000원, 40세는 48,000원, 50세는 한 65,000원 정도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33,000원,
그다음에 한 40세가 56,000원, 50세가 75,000원인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무해지형으로 한다든지 또는 100세 만기로 하면 이 보험료는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좀 판단해서 좀 비교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질병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째, 우리 몸에 대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또는 담보는 어릴 때 가입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중복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지급률이 나오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고 반복해서 계속 받을 수술비처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요즘 이제 치매보험이 좀 핫한데 이 질병 후유장애도 CDR 척도가 40 정도 되는만 나와도 여기에서도 지급률에 따라 진단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한시라도 어릴 때 가입하고 그래야 보험료나 가입 금액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특이할 점은 이제 손해보험사만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지금 판매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장 금액이 좀 축소되고 있다. 일부 회사만 이 담보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